판탁소로 오세요. 똑똑, 안녕하세요. 전 제 고민을 털어놓으러 왔어요. 어제 제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급하게 숨기는 모습을 발견하고야 말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요. 몰래 문자 내용을 확인하면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들지만 눈앞에서 휴대폰이 왔다 갔다 거릴 때마다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판도라, 모든 선물을 받은 사람. 시끄럽게 쌓인 생각은 잡아 두근대는 리듬 지글 like faster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신고 숨차게 달려봐 대체 누가 뭐가 그리 답답한데 원래 내일 걱정 따윈 내일 모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 몰라도 돼 그게 더 fun해 한껏 즐겨볼래 매일이 festa 금세 짜릿하게 기분이 up yeah 상쾌한 컬러 마음에 파랗게 물들고 있어 시끄러운 도심도 나의 무대 두근대는 리듬 지글 like faster 감각들이 전부 깨워질 순간 더 높이 뛰어봐 oh, oh, oh.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더 실컷 소리쳐 뻔뻔하게 가장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신나게 웃어봐 일하기 일은 그냥 있네 뭐를 자꾸 더해 think think again 새까맣게 칠했던 어제의 별빛을 뿌려 시끄러운 도심도 나의 무대 두근대는 리듬 지겨 like faster 감각들이 전부 깨워질 순간 더 높이 뛰어봐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더 실컷 소리쳐 뻔뻔하게 가장 좋아하는 표정을 짓고 신나게 웃어봐 아이브의 I want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은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프로메테우스 일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돼지모신 가이아를 제외하면 완벽한 예지 능력이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는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달해준 걸로 유명한데요. 이 일로 화가 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산에 강력한 쇠사슬로 묶고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벌을 내리기도 했죠. 더불어 제우스는 불의 축복에 맞먹는 불행을 인간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인류를 고통스럽게 할 여성을 만들게 되는데요. 꼭 여성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소개했던 신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명을 받아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인간과 동물을 창조했는데요. 이때 프로메테우스는 오직 남자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여성이 최초의 여성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판도라인데요.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헤르메스는 재치와 마음을 숨기는 법 등을 판도라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물을 받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게 된 거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원어스의 발키리. 저 파란 하늘에서 날아와 넌 내 맘 다 훔쳐서 달아나 황금빛 태양보다 더 빛나 머물러줘 넌 나만의 천사 백수원 같은 너는 내 안에 불을 지펴놓고 떠나타줄게 너의 날개짓은 나는 홀려버렸어 지금 나의 손이 너에게 더 많이 이 넓디 넓은 지구에 너 없이 전부 지루해 Please let me on 밝혀줘 넌 나의 등에 빛을 밝혀라 어두웠던 내 삶에 넌 빛을 밝혀라 함께 걸어갈래 이 거친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tempo 내 삶을 밝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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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등불 어둠을 밝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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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을 밝혀라 넌 지금 나를 밝혀 그 빛을 따라가던 출처 이 어둠을 환하게 바꿔 고개 닫힌 물을 다시 오는 나만의 오션 넌 날 밝히래 hey. 어둠을 밝히래 이곳에 가득히 불을 지펴라 태워버려 애글애글 타오르는 나의 눈빛에 난 계속히 널 원하고 있어 이 넓디 넓은 지구에 너 없이 전부 지루해 넌 밝혀줘 넌 나의 등대야 빛을 밝혀라 어두웠던 내 삶에 넌 빛을 밝혀라 판도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걸로도 유명하죠. 제우스는 판도라를 세상에 내보낼 때 절대 열지 말라는 말과 함께 단지를 줬습니다. 판도라는 이후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결혼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단지를 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인간을 괴롭히게 될 질병, 가난, 전쟁 등의 불행이 뛰쳐나왔던 거군요. 판도라를 인간 삶의 모든 불행의 원천이라 칭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판도라로 인해 갖가지 불행이 세상에 나오게 됐지만 마지막에 닫은 뚜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희망이 있어 인간은 마음속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린 호기심의 양면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선 호기심을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심리학에선 정보를 향한 욕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대 크리스토퍼 시 교수는 좋을 게 없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눈앞에 있는 상자를 열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경향을 판도라 효과라 칭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논문에선 호기심을 연구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요. 연구 결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은 인간 발전의 축복이자 저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엔하이픈의 Bite Me. It's you and me in this world 내게로 다시 와 time me 날 구원할 거라면 Just come kiss me and bite me You're the one so memory 널 찾는 내 사포는 scream 이제 너를 wanna hit a bit 운명은 우리 다시 발견했지 감히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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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괴롭힌 뭔가를 찾아 헤매는 dreams 떠올랐어 when you're next to me 잠시 잊혀진 나의 이름이 Just come over and bite me Come here and get some 널 잠이 할 사이게 그게 내 숙명 Just come
중요한 것은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존재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모든 동물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경우 생존과 이익의 차원을 넘어 삶의 욕구와도 연결되는데요. 인간이 가지는 호기심은 창조성의 원천으로 실로 많은 걸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AI의 급부상으로 일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런던 비즈니스 스쿨 프로그램 디렉터 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전문가인 그렉 오름은 호기심은 인간이 가진 초능력으로서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의 충격저자 케빈 켈리 또한 기계는 답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질문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 걸 보면 호기심은 인간 삶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호기심이 마냥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SNS 덕분에 근처의 판도라 상자를 쉽게 열 수 있는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요.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선 무작정 호기심을 충족하려 할 때 일어날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탁소에 찾아온 사연자님, 오늘의 이야기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탁소는 벌써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엔 또 어떤 신화 속 인물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모두 안녕! 지금까지 취재 백수연, 기술 박예현, 이다경, 이윤서, 그리고 진행의 기자 백수연, 아나운서 안서현이었습니다. 신비한 동양 이야기.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학우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나요? 쌀쌀한 바람과는 달리 따뜻한 햇살은 있으나마나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반팔을 집어넣어야 할 시기가 왔나 봅니다. 오늘부턴 긴팔 긴바지로 입고 다녀야겠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 동양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전 성균관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안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노래 가사를 읊어볼게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손오공. 무슨 노래인지 아시나요? 바로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 나라라 슈퍼보드의 주제가입니다. 이는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서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시다. 세븐틴의 손오공. 정상까지 마냥 싫은 보란 듯이 I always win 강한 마음이 중요하지
같아 손을 내가 쉬지 않아 매일 make it 끝까지 가보자 마치 된 것 같아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여기까지 달리면서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계속 달릴 수 있어도 I love my team, I love my crew 여기까지 오르면서 I love my team 그 덕분에 우리 마치 된 것 같아 성공 알리지 우리는 등장 중 격전이 셋대는 뒷바꿈 멈추지가 않아 뒷박중 발이 꼬여도 뒷박 불엄한 근둔 성실히 수행 중 다른 날이면 늘어나라 하늘로 열이봉 다른 날이면 우리들의 매일은 coming go 다른 날이면 모든 걸 위해 나가자고 이 노래에 맞춰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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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본색 like this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세 힘을 다고 쓰러져도 포기 모르고 날뛰는 중 마치 된 것 같아 손목공 마치 된 것 같아 손목공 내가 쉬지 않아 매일 make it 끝까지 가보자 마치 된 것 같아 서유기는 중국의 4대 고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친숙한 종교인 도교, 유교, 불교 등의 영향을 두루 받았다고 하죠. 이 소설의 줄거리를 한 줄로 정리해 본다면 당나라의 유명한 고승인 삼장법사가 불경을 얻기 위해 인도로 순례를 떠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삼장법사에겐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었습니다. 다 아는 이름들이죠? 아무튼 이들은 함께 떠난 여정에서 온갖 괴물과 요괴를 만나지만 무사히 물리치고 끝내 삼장은 수행을 완료해 불경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유기를 읽다 보면 요괴보다 삼장법사가 악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행이 요괴를 만나 고난에 빠지는 것이 그가 무능하기 때문인데요. 요괴가 변신해서 이들에게 다가오면 능력자인 손오공은 알아차리지만 삼장법사는 그러지 못하고 손오공을 나무라며 요괴들에게 호응을 해줍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따라서 서유기는 무능한 관료사회에 대한 풍자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요. 여자아이들의 빌런 다이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villain. Who was villain? Yeah. 가득 찬 사탕, strawberry. 이게는 뭐죠? 멈췄는지 따갑게 달콤해. 멍청해, 흩어서 이제 멀쩡해. 몇 번을 써도 내 춤엔 맞지 않아, it's okay. Why don't you love me? 이것과 이리 아름다운데 이 미친 소설의 끝에 대체 언제든 If the villain dies. Can't let love die. Here in this mind, I'll never die. Even if it's your sad ending. Here in this mind, I'll never die. Even if it's your sad ending. Yeah, you put me down and rub me that effect. You don't even know me that well. I never cry, but I was a pain yesterday as well cause of her. Who is the villain? 그 악당이 나였네. 모든 걸 망치는 그녀를 미워했는데 이 소설 속 악당은 나였네. You got over all, 널 거기다 hell when I all learn. 밴는 게 없어진 나의 play
never go 버릴 거야 이거 got all over going to happen 나 all alo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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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 you love her 이걸 봐 늘 아프게 하는데 이 미친 서서의 끝은 대체 언제쯤 If the villain dies 여러분들은 상사 혹은 선배가 틀린 방향을 고집하고 또 강요까지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윗사람에게 소신 있게 그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결코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자율성이 보장돼 있었다면 사람들이 손오공을 보며 측은지심과 동병상련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드라마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사에게 입 뻥긋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는 부하 직원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옵시다. 이승열의 나라.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들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온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서유기의 손오공은 명령이 자신이 보기에 틀려도 결국은 그것을 따릅니다. 저 같은 경우엔 말이죠. 부당한 요구를 들어도 차마 면전에서 거부하진 못합니다. 대신 시간을 조금 흘려보낸 후에 거부 의사를 표하는데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은 일단 요구를 수행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할 경우에 단점을 한편에 정리해둡니다. 또 한편으론 상사님께 재고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의견을 바꾸시거나 다른 의견을 수용하실 마음의 공간이 생기길 바라면서요. 이것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살짝 소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방법도 궁금하네요. 아쉽지만 이젠 이야기를 끝낼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신비한 이야기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이서현, 기술 박예현, 이다경, 이윤서, 그리고 진행의 안서현이었습니다.